우리 며느리예요. 아직 애도 안 낳았는데 살이 트고 허리가 통짜라니까. 목욕탕 안에 울려 퍼진 시어머니의 큰 목소리에 서연이는 얼어붙었습니다. 탕 안의 모든 시선이 일제히 서연이에게 쏠렸죠. 오빠는 살찐 여자 안 좋아하는데. 얄미운 신우이의 말까지 더해지자 서연이의 얼굴은 화끈거렸습니다. 딸 같다며 목욕탕에 끌고 온 시어머니의 진짜 의도는 무엇이었을까요? 매일 마음을 흔드는 이야기 하나씩 전해드립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언제나 무료니까요. 사연 들으시면서 마음에 닿았다면 살짝 응원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서연이는 올해로 38살이 되었습니다. 결혼한 지 3년째, 아직 아이는 없지만 남편과 평화롭게 살아가고 있었죠. 회사에서 대리로 일하며 바쁜 일상을 보내는 서연이에게 가장 큰 고민거리가 있다면 바로 시어머니와의 관계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동네에서 알아주는 목욕탕 마니아였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목욕탕에 가시는데 그곳에서 만난 아주머니들과의 인맥이 두터워 이제는 목욕탕이 제2의 집이나 다름없었죠. 65살의 시어머니는 항상 활기차고 에너지가 넘쳤습니다. 목욕탕에서 만난 친구들과 수다 떠는 것이 가장 큰 낙이라고 늘 말씀하셨죠. 서연이의 시누이인 민정이는 37살인데도 결혼은 생각도 없이 자유롭게 살고 있었습니다. 대기업에 다니며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있었고 취미 생활도 다양하게 즐기는 편이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가족 모임만 하면 유독 서연이에게만 깐깐하게 굴었습니다. 올케라고 부르면서도 늘 거리감을 두는 느낌이랄까요? 추석이 다가오던 어느 날 시어머니가 전화를 했습니다. 서연아, 이번 주말에 시간 있니? 우리 같이 목욕탕 가자. 요즘 새로 생긴 곳이 있는데 시설이 아주 좋다더라고. 서연이는 순간 머뭇거렸습니다. 사실 시어머니와 목욕탕 가자는 제안을 받은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죠. 그동안은 바쁘다는 핑계로, 몸이 안 좋다는 핑계로 어떻게든 피해왔습니다. 하지만 추석을 앞두고 계속 거절하기도 뭐했습니다. 네, 어머니. 이번엔 같이 가요. 그래. 아이고, 우리 며느리. 그동안 맨날 바쁘다고 해서 섭섭했는데 이번엔 정말 가는 거지? 약속한 거다? 네, 약속할게요. 전화를 끊고 나서 서연이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시어머니와 단둘이 목욕탕이라니. 왠지 불편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지만 한 번쯤은 마음을 열고 가까워져 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고 생각했죠. 주말이 되자 시어머니가 약속 시간보다 일찍 서연이네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화사한 꽃무늬 블라우스에 편한 바지를 입고 오신 시어머니는 목욕 가방을 한 손에 들고 있었죠. 가방이 묵직해 보였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각종 때밀이 도구와 팩, 마사지 기구까지 잔뜩 들어 있었습니다. 서연아, 준비됐니? 오늘은 우리 둘이 실컷 때 밀고 오자. 며느리랑 목욕탕 가는 게 소원이었는데 이제야 이루네. 시어머니의 얼굴에는 진심으로 기쁜 표정이 가득했습니다. 서연이는 그런 시어머니를 보며 조금 미안한 마음이 들었죠. 그동안 너무 피하기만 했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슴 한구석에서는 불안감이 스멀스멀 올라왔습니다. 왜 이렇게 불길한 예감이 드는 걸까요? 어머니, 그런데 아가씨는 안 오나요? 민정이? 그 애는 주말마다 친구들이랑 약속 있다고 바빠. 우리 둘이 가는 게 더 좋지. 며느리랑 둘이 가야 정이 들지. 우리 딸 같아서 그래. 시어머니는 서연이의 팔을 다정하게 잡으며 딸 같다는 말. 서연이는 그 말에 살짝 마음이 놓였죠. 시어머니가 진심으로 자신을 가족으로 받아들이려고 노력하는 것 같았습니다.
목욕탕으로 가는 길에 시어머니는 쉴 새 없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동네 아주머니들 소식부터 시작해서 요즘 채소값이 얼마나 올랐는지, 어느 마트가 세일을 하는지까지. 서연이는 적당히 맞장구를 치며 들어주었죠. 아, 맞다. 서연아, 옆집 영숙이네 며느리는 일주일에 한 번씩 시어머니랑 목욕탕 간대. 요즘 그런 며느리가 어디 있니? 서연이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비교가 시작됐구나. 항상 이런 식이었죠. 남의 집 며느리는 다 착하고 효녀인데 자기만 부족한 며느리인 것처럼 느끼게 만드는 화법. 참 서연아. 너 요즘 운동은 하니? 앉아서 일만 하면 몸이 안 좋아져. 우리 민정이도 회사 다니면서 필라테스 다니더라고. 아, 네. 저도 시간 날 때 요가 다니고 있어요. 그래. 그래도 효과가 없나 보네. 결혼하고 나서 좀 살이 붙은 것 같던데. 특히 옆구리랑 팔뚝이 좀. 너 결혼 전에는 날씬했잖아. 그때가 언제였더라? 한 3년 전? 시어머니는 서연이의 팔뚝을 슬쩍 잡아보며 말했습니다. 서연이는 본능적으로 팔을 빼며 카디건을 더 여미었죠. 서연이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말이겠지 싶어 애써 웃으며 넘겼죠. 곧 도착한 목욕탕은 정말 시설이 좋았습니다. 최근에 리모델링을 했다는 곳이었는데 깨끗하고 현대적인 인테리어가 눈에 띄었죠. 탈의실에 들어서자 시어머니가 익숙한 듯 사물함을 열며 말했습니다. 여기가 내가 늘 쓰는 자리야. 13번. 내 나이랑 똑같아서 기억하기 좋거든. 서연이 너는 그 옆에 써. 우리 같이 들어가자. 서연이는 천천히 가방을 내려놓고 옷을 벗기 시작했습니다. 코트를 벗고 스웨터를 벗고 속도를 최대한 늦췄지만 결국 속옷까지 벗어야 하는 순간이 왔죠.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평소에는 그냥 나인데 왜 오늘따라 이렇게 부족해 보일까요? 시어머니는 이미 옷을 다 벗고 당당하게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서연이를 위아래로 훑어봤죠. 아이고, 정말 살이 많이 붙었네. 결혼 전엔 정말 날씬했는데 우리 아들이 밥을 잘해주나 보다. 서연이는 온몸이 굳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수건으로 몸을 가리려 했지만 시어머니가 수건을 빼앗으며 말했죠. 뭘 그렇게 가려. 다 여자들인데. 목욕탕에서 그러면 오히려 이상하게 봐. 서연이는 어쩔 수 없이 수건을 내려놓았습니다. 맨몸으로 서 있는 것보다 더 괴로운 건 시어머니의 시선이었죠. 마치 물건을 평가하듯 자신의 몸을 스캔하는 그 시선이 너무나 불편했습니다. 계속해서 더 많은 수정 사항들이 있습니다. 특히 목욕탕 안에서의 굴욕적인 상황을 더 세밀하게 묘사했고 서연이의 심리 상태를 더 깊이 있게 표현했습니다. 서연이가 옷을 다 벗고 수건으로 몸을 가리자 시어머니가 먼저 탕으로 향했습니다. 서연이도 뒤따라 들어갔죠. 탕 안에는 이미 여러 아주머니들이 있었는데 시어머니를 보자마자 반갑게 인사를 했습니다. 어머, 정숙 씨, 오늘도 왔네? 그럼요. 오늘은 특별히 우리 며느리랑 같이 왔어요. 그 순간 시어머니가 갑자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우리 며느리예요. 아직 애도 안 낳았는데 살이 트고 허리가 통짜라니까. 서연이는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탕 안의 모든 시선이 일제히 서연이에게 쏠렸죠. 위아래로 훑어보는 그 시선들이 따가웠습니다. 서연이는 본능적으로 수건으로 몸을 더 가리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아이고, 정말 그러네. 젊은 사람이 관리를 안 하나 봐. 요즘 젊은 사람들이 다 그래. 일만 하고 운동은 안 하니까. 아주머니들의 수군거림이 들려왔습니다. 서연이는 귀까지 빨갛게 달아올랐죠. 목욕탕 물보다 더 뜨거운 것은
바로 수치심이었습니다. 그때 탈의실 문이 열리며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바로 신우이 민정이었죠. 어머 엄마, 오늘 여기 오신다고 해서 나도 왔어요. 친구 약속 취소됐거든요. 민정이는 날씬한 몸매를 자랑하듯 당당하게 걸어 들어왔습니다. 탕에 들어서자마자 서연이를 보고는 눈을 크게 떴죠. 언니도 오셨네? 근데 민정이는 서연이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아, 진짜네. 언니, 운동 좀 하셔야겠다. 나이 들수록 관리 안 하면 금방 티나요. 서연이는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번갈아 가며 자신의 몸을 평가하는 이 상황이 너무나 굴욕적이었죠. 하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여기서 화를 내면 예민한 며느리가 될 테니까요. 서연아, 물에 들어와. 뜨거운 물에 몸 담그면 노폐물도 빠지고 좋아. 시어머니의 말에 서연이는 조심스럽게 탕에 들어갔습니다. 뜨거운 물이 온몸을 감쌌지만 마음은 차갑기만 했죠. 주변 아주머니들은 여전히 서연이를 쳐다보며 속닥거렸습니다. 저 나이에 벌써 저러면 애 낳고는 어쩌려고. 그러게 말이야. 시어머니가 걱정되겠네. 서연이는 물속에 몸을 더 깊이 담그며 눈을 감았습니다. 빨리 이 시간이 지나가기만을 바랐죠. 하지만 시련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서연아, 때 밀어줄까? 등은 혼자 하기 힘들잖아. 시어머니의 제안에 서연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할게요. 에이, 뭘 그래. 우리가 남이야? 딸 같은데 뭘 부끄러워해. 딸 같아. 또 그 말이었습니다. 정말 딸 같다면 이렇게 몸매를 품평하며 창피를 줄까요? 서연이는 속으로 울분이 치밀었지만 겉으로는 애써 미소를 지었죠. 탕에서 나와 머리를 감으러 갔습니다. 샤워기 아래서 뜨거운 물을 맞으며 서연이는 눈물이 날 것 같았죠. 결혼 전 친정 엄마와 목욕탕에 갔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엄마는 항상 서연이를 칭찬해 주셨죠. 우리 딸 피부가 참 좋네, 건강해 보여서 보기 좋다고 말이죠. 머리를 감고 나오자 시어머니와 민정이가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서연아, 머리 다 감았어? 그런데 왜 그렇게 무뚝뚝하게 있니? 여기 아주머니들한테 인사도 하고 생글생글 웃으면서 다녀야지. 며느리가 무뚝뚝하면 시어머니 욕먹어. 서연이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자신의 몸을 조롱거리로 만들어 놓고 이제는 표정까지 지적하는 시어머니가 원망스러웠죠. 하지만 여전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머니, 그래, 그래야지. 우리 서연이가 원래는 착한 애야. 시어머니는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옆에서 민정이가 거들었죠. 그나저나 언니, 정말 운동 시작하세요. 제가 다니는 필라테스 소개해 드릴까요? 거기 선생님이 체형 교정 전문이거든요. 괜찮아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서연이의 차가운 대답에 민정이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제가 걱정해서 하는 말인데 자기 관리도 능력이잖아요. 그 말에 서연이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자기 관리, 능력? 그런 잣대로 사람을 평가하는 시누이가 너무나 밉더군요. 하지만 이곳은 공공장소. 감정을 드러낼 수는 없었습니다. 한참을 더 있다가 드디어 탕을 나왔습니다. 탈의실에서 옷을 입으며 서연이는 오늘 하루가 1년처럼 길게 느껴졌죠. 시어머니는 여전히 기분이 좋아 보였습니다. 오늘 정말 좋았어. 우리 서연이랑 목욕탕 온 거. 다음에 또 오자. 다음에 또. 그 말에 서연이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런 굴욕을 또 겪어야 한다니. 하지만 거절할 명분도 없었죠. 목욕탕을 나와 로비로 향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음료 코너를 가리키며 말했죠.
목욕하고 나면 시원한 거 마셔야 돼. 뭐 마실래? 서연이는 평소 좋아하는 커피 우유를 집어들었습니다. 목욕 후에 마시는 달콤한 커피 우유는 작은 행복이었죠. 그런데 시어머니가 서연이의 손에서 커피 우유를 빼앗았습니다. 이런 건 다 살로 가. 그냥 물 마셔, 물. 시어머니는 커피 우유를 다시 진열대에 놓고 생수를 건넸습니다. 그러면서 정작 본인은 크림이 잔뜩 올라간 아이스 카라멜 마키아토를 골랐죠. 민정이도 당연하다는 듯 달콤한 프라푸치노를 선택했습니다. 언니는 물 드세요. 다이어트 하셔야 하잖아요. 민정이의 말에 서연이는 억울함이 북받쳤습니다. 왜 자신만 물을 마셔야 하는지, 왜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죠. 하지만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세 사람은 휴게실 의자에 앉았습니다. 시어머니와 아가씨는 달콤한 음료를 즐기며 수다를 떨었죠. 서연이는 묵묵히 생수만 마셨습니다. 그때 문득 작년 여름 친정엄마와 목욕탕에 갔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친정엄마는 항상 서연이가 좋아하는 걸 먼저 물어봐 주셨죠. 우리 딸 뭐 마시고 싶어? 커피 우유? 식혜? 그리고는 함께 같은 음료를 마시며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는 마음이 느껴지는 시간이었죠. 서연아, 멍하니 뭐 생각해? 시어머니의 말에 서연이는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참, 이번 추석 때는 전 많이 준비해야 돼. 친척들이 많이 온대. 서연이 너도 일찍 와서 도와줘야겠다. 네, 그럴게요. 우리 민정이도 시집가서 해야 하니까 지금은 안 시킬 거야. 서연이 너는 며느리니까 당연히 해야 하는 거 알지? 당연히. 그 말이 서연이의 가슴에 못처럼 박혔습니다. 며느리니까 당연히 더 일해야 하고, 며느리니까 당연히 참아야 하고, 며느리니까 당연히 희생해야 한다는 건가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시어머니는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정말 좋았어. 그런데 서연아, 다음부터는 좀 더 살 빼고 오면 좋겠다. 목욕탕에서 민망하더라고. 사람들이 다 쳐다봤잖아. 서연이는 참았던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민망한 건 시어머니가 큰 소리로 떠든 탓인데 왜 자신의 몸이 문제인 것처럼 말하는 걸까요? 네, 노력해 볼게요. 간신히 대답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런 서연이의 마음을 알 리 없었죠.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자 남편이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왔어? 엄마랑 잘 다녀왔어? 응. 서연이의 기운 없는 대답에도 남편은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어머니가 먼저 말했죠. 그럼 우리 서연이 잘 부탁해. 다음 주에 또 목욕탕 가자고 할 거니까. 다음 주에 또. 서연이는 그 말에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시어머니와 민정이가 돌아간 후 서연이는 방에 들어가 침대에 쓰러졌죠. 그리고 참았던 눈물을 쏟았습니다. 왜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는지, 왜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상처를 줘도 되는 건지, 서연이의 마음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죠. 친정엄마였습니다. 서연아, 잘 지내니? 오늘 뭐 했어? 엄마의 따뜻한 목소리를 듣자 서연이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엄마, 나 오늘 시어머니랑 목욕탕 갔다 왔어. 그래, 어땠어? 서연이는 오늘 있었던 일을 차마 말할 수 없었습니다. 엄마가 걱정하실까 봐요. 그냥, 괜찮았어. 그래, 목소리가 안 좋은데. 무슨 일 있었니? 역시 엄마는 딸의 마음을 금세 알아차렸습니다. 하지만 서연이는 억지로 밝은 목소리를 냈죠. 아니야, 그냥 피곤해서 그래. 엄마는 잘 지내?
그럼 나야 잘 지내지. 서연아,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엄마한테 말해. 알았지? 응, 알았어. 엄마도 건강 조심해. 전화를 끊고 서연이는 베개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걸까요? 며느리라는 이유로, 가족이라는 이유로 모든 걸 참아야 하는 걸까요? 밖에서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아, 저녁 뭐 먹을까? 서연이는 눈물을 닦고 방문을 열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TV만 보고 있었죠. 서연이가 힘들어하는 걸 알아차리지 못하는, 아니 알려고 하지 않는 남편이 서운했습니다. 냉장고에 있는 거 대충 먹어. 왜 그래? 기분 안 좋아? 아니야. 그냥 피곤해서. 서연이는 다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혼자 있고 싶었죠. 오늘 받은 상처를 혼자서라도 달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고 마음의 응어리는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서연이는 평소처럼 회사에 출근하고 일상을 보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그날의 상처가 남아 있었죠. 그런데 금요일 오후 또다시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서연아, 이번 주말에도 목욕탕 가자. 지난번에 너무 좋았어. 서연이는 전화기를 든 채 한숨을 삼켰습니다. 또다시 그 굴욕을 겪어야 한다니. 이번엔 정말 거절하고 싶었죠. 어머니, 이번 주는 좀 바빠서요. 회사 일이 많이 밀려 있어요. 아, 그래. 그럼 목욕탕 대신 다른 데 가자. 내일 오후에 우리 친목 모임 있는데 거기 같이 가. 동네 아주머니들 모이는 건데 내 얼굴도 알리고 좋잖아. 서연이는 더 난감해졌습니다. 목욕탕보다 더 무서운 건 시어머니의 친구들이 모인 자리였죠. 하지만 이번에도 거절하면 불효 며느리라는 꼬리표가 붙을 게 뻔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토요일 오후 서연이는 시어머니와 함께 동네 문화센터로 향했습니다. 정숙인의 친목회라는 현수막이 걸린 작은 강당에는 이미 20여 명의 아주머니들이 모여 있었죠. 어머, 정숙 씨. 이게 그 며느리? 네, 우리 서연이에요. 인사해, 서연아. 서연이가 인사를 하자 아주머니들이 일제히 서연이를 훑어봤습니다. 그 시선이 목욕탕에서와 똑같았죠. 얼굴은 예쁜데 좀 통통하네. 요즘 젊은 사람치고는 관리를 안 하는 편이구나. 정숙 씨, 며느리 운동 안 시켜요? 우리 며느리는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조깅하던데. 시어머니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아무리 말해도 안 들어요. 게을러서 큰일이에요. 서연이는 그 자리에 서서 1시간 동안 끊임없는 비교와 평가를 들어야 했습니다. 누구네 며느리는 요리를 얼마나 잘하는지, 누구네 며느리는 시부모를 얼마나 잘 모시는지, 누구네 며느리는 몸매 관리를 얼마나 잘하는지. 끝없는 비교의 향연이었죠. 더 충격적인 건 시어머니가 서연이의 사진을 꺼내 보여주며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우리 며느리 결혼 전 사진이에요. 그때는 이렇게 날씬했는데 지금은 완전 딴 사람이 됐죠? 아주머니들이 사진과 서연이를 번갈아 보며 혀를 찼습니다. 아이고, 정말 다르네. 이렇게 변할 수가 있나? 시집 와서 편해서 그런가 봐요. 애도 없으면서 왜 이렇게 살이 찐 거야? 서연이는 그 자리에서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꼼짝없이 앉아서 그 모든 모욕을 감내해야 했죠. 시어머니는 오히려 신이 나서 서연이의 단점들을 하나하나 늘어놓았습니다. 요리도 서툴러요. 된장찌개도 제대로 못 끓여요. 청소도 대충대충 해요. 제가 가서 다시 해줄 때가 많아요.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늦어요. 주말엔 10시까지 자요. 서연이는 억울했습니다. 자신은 매일 회사에 출근하느라 새벽 6시에 일어나고
퇴근 후에는 집안일까지 다 하고 있는데 주말에 좀 늦게 일어나는 게 그렇게 큰 죄인가요? 하지만 여기서 반박하면 버릇없는 며느리가 될 테니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서연이는 평소처럼 회사에 출근하고 일상을 보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그날의 상처가 남아 있었죠. 그런데 금요일 오후 또다시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서연아, 이번 주말에도 목욕탕 가자. 지난번에 너무 좋았어. 서연이는 전화기를 든 채 한숨을 삼켰습니다. 또다시 그 굴욕을 겪어야 한다니. 이번엔 정말 거절하고 싶었죠. 어머니, 이번 주는 좀 바빠서요. 회사 일이 많이 밀려 있어요. 주말에도 일해? 에이, 그래도 시간 좀 내. 목욕탕 가는 게 뭐 그리 오래 걸리니? 정말 죄송한데 이번 주는 어려울 것 같아요. 전화 너머로 시어머니의 불만스러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 그럼 어쩔 수 없지. 실망이네. 전화를 끊고 서연이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토요일 아침에 민정이에게서 전화가 왔죠. 언니, 오늘 엄마랑 목욕탕 가기로 했는데 같이 가요. 엄마가 언니 없으면 재미없다고 하시네요. 미안한데 오늘은 정말 일이 있어서. 또 일이에요? 언니, 가족이 먼저 아니에요? 엄마가 섭섭해 하실 텐데. 민정이의 따가운 말에 서연이는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가고 싶지 않았죠. 지난주의 악몽을 되풀이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정말 미안해. 다음에 꼭 갈게. 알았어요. 그런데 언니, 엄마한테 잘 해드려야 해요. 며느리가 시어머니 피하면 안 좋아요. 전화를 끊고 서연이는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거절한 것에 대한 죄책감과 안도감이 동시에 밀려왔죠. 그런데 일요일 저녁 남편이 퇴근하자마자 심각한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서연아, 엄마가 전화하셨는데 내가 요즘 목욕탕 가자는 걸 계속 거절한다고? 엄마가 되게 섭섭해 하시던데. 서연이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남편에게까지 이른 것이죠. 한번 거절한 게 계속이야? 지난주에 갔다 왔잖아. 그래도 엄마가 너랑 친해지고 싶어서 그러시는 건데 좀 맞춰드려. 엄마가 딸 한 명 더 생긴 것 같다고 좋아하셨는데. 딸 한 명 더 생긴 것 같다. 또 그 말이었습니다. 서연이는 참았던 분노가 끓어올랐죠. 딸 같으면 그렇게 대하지 않아. 무슨 소리야? 엄마가 뭘 어쨌는데? 남편은 전혀 모르는 눈치였습니다. 서연이는 지난주에 있었던 일을 털어놓았죠. 목욕탕에서 자신의 몸매를 큰 소리로 품평한 일, 커피 우유도 못 마시게 한 일, 민정이와 함께 자신을 조롱한 일까지. 그게 다야? 엄마가 친근하게 대하려고 그런 건데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거 아니야? 남편의 말에 서연이는 기가 막혔습니다. 예민하다고? 내 엄마가 공공장소에서 내 몸매를 품평하는 게 친근한 거야? 엄마가 원래 목소리가 크시잖아. 아기는 없으셨을 거야. 가족끼리 그런 농담도 못해? 농담? 그게 농담으로 들려? 나는 정말 수치스러웠어. 서연이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동안 참았던 감정이 폭발했죠. 남편은 당황한 표정으로 서연이를 바라봤습니다. 왜 이렇게 화를 내? 좀 참고 이해하면 안 돼? 엄마도 나이 드셨는데. 나이 드신 게 남을 모욕해도 되는 면죄부야? 그리고 왜 나만 참아야 해? 아가씨는 예쁘고 날씬하다고 칭찬하면서 나한테는 왜 그래? 민정이는 동생이잖아. 너는 며느리고. 그 한마디에 서연이는 모든 게 명확해졌습니다. 결국 자신은 영원한 외부인이라는 것. 아무리 노력해도 진짜 가족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죠. 그래, 나는 며느리니까. 며느리니까 모든 걸 참아야 하는 거지. 서연이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남편은 서연이를 달래려 했지만 이미 마음의 벽이 생긴 후였죠. 그날 밤 서연이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게 맞는 건지, 평생 이런 대우를 받으며 살아야 하는 건지, 고민이 꼬리를 물었죠. 다음 날 아침 서연이는 결심했습니다. 더는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고.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죠.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서연아, 이번 주말엔 꼭 시간 내. 목욕탕 새로운 데 발견했거든. 우리 셋이 꼭 가야 해. 서연이는 전화를 받으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번엔 정말 뭔가 달라져야 했습니다. 더는 이렇게 살 수 없었으니까요. 토요일이 되었습니다. 서연이는 결국 시어머니의 끈질긴 요청에 못 이겨 다시 목욕탕에 가기로 했죠. 하지만 이번엔 각오가 달랐습니다. 더는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고 마음먹었으니까요. 목욕탕 입구에서 시어머니와 민정이를 만났습니다. 두 사람은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죠. 서연아, 왔구나. 오늘은 꼭 올 줄 알았어. 네, 어머니. 서연이의 차분한 대답에 시어머니는 만족스러운 듯 웃었습니다. 세 사람은 탈의실로 들어갔죠. 옷을 벗으며 서연이는 마음을 단단히 먹었습니다. 오늘은 절대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탕 안으로 들어가자 또다시 시어머니의 큰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여기 우리 며느리예요. 오늘도 보니까 살이 더 찐 것 같네요. 서연이는 숨을 깊게 들이쉬었습니다. 더는 참을 수 없었죠. 떨리는 목소리를 애써 진정시키며 입을 열었습니다.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죠. 어머니, 제 몸에 대해 그렇게 큰 소리로 말씀하지 마세요. 창피해요. 시어머니는 순간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항상 순종적이던 며느리가 반박을 하다니. 뭐가 창피해? 가족끼리 하는 말인데. 가족이라도 예의는 지켜야죠. 어머니 몸매를 제가 여기서 큰 소리로 평가하면 기분 좋으실까요? 민정이가 옆에서 끼어들었습니다. 언니, 왜 그래요? 엄마가 걱정해서 하시는 말씀인데. 걱정이면 조용히 둘이서만 이야기하면 되죠. 왜 모든 사람이 듣도록 큰 소리로 말해요? 서연이의 반박에 탕 안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슬쩍 쳐다봤죠. 시어머니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아니,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이렇게 따지니? 어머니, 제가 딸 같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정말 딸이라면 이렇게 대하실까요? 아가씨한테도 이렇게 하세요? 시어머니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민정이가 언니를 감싸려 했지만 서연이는 물러서지 않았죠. 전 어머니가 절 가족으로 생각해 주시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참았죠. 하지만 이건 가족이 할 행동이 아니에요. 서연이는 눈물이 나려는 걸 꾹 참았습니다. 여기서 울면 안 됐죠. 당당하게 자신의 마음을 전해야 했습니다. 제가 딸 같다더니 왜 제 몸을 웃음거리로 만들어요? 그게 딸 같다는 거예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서연이는 끝까지 말을 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당황스러운 기색이 역력했죠. 아이고, 예민하긴. 웃자고 한 얘기를 가지고 뭘 그렇게 따져. 웃자고 한 얘기가 상대에겐 상처가 될 수 있어요. 전 정말 수치스러웠어요. 민정이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정도 말도 못하게 하면 불편하죠. 가족인데도 눈치 봐야 해요? 서연이는 민정이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가족이니까 더 조심해야죠. 가족이니까 상처 줘도 된다는 법이 어디 있어요? 탕 안의 분위기는 차갑게 식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불쾌한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죠. 됐어. 더는 듣기 싫으니까 나는 나갈게. 민정아, 너도 나가자. 두 사람이 나가고 서연이만 탕 안에 남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지만
서연이는 개의치 않았죠. 드디어 하고 싶은 말을 했다는 안도감과 동시에 앞으로가 걱정되었습니다. 잠시 후 탈의실로 나가니 시어머니와 아가씨는 이미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서연이를 보자 시어머니가 차갑게 말했죠. 우리는 먼저 갈게. 너는 천천히 와. 두 사람이 나간 후 서연이는 혼자 옷을 입었습니다. 핸드폰을 확인하니 남편에게서 메시지가 와 있었죠. 엄마한테 전화 왔는데 무슨 일 있었어? 내가 엄마한테 대들었다고? 서연이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벌써 일러 바쳤구나. 집에 가면 또 한바탕 난리가 날 것 같았죠.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이제는 정말 참을 수 없었으니까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서연이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앞으로 시댁과의 관계가 어떻게 될지, 남편은 또 어떤 반응을 보일지.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더는 부당한 대우를 참고만 있지 않겠다는 것. 서연이는 결심을 더욱 단단히 했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으니까요. 집에 도착하자 예상대로 남편이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표정이 심상치 않았죠. 서연아, 도대체 무슨 일이야? 엄마가 펑펑 우시면서 전화하셨어. 내가 목욕탕에서 망신을 줬다고. 서연이는 가방을 내려놓으며 차분히 말했습니다. 망신을 준 게 아니라 내 감정을 이야기한 거야. 더는 참을 수 없었어. 그래도 어떻게 어른한테 그렇게 대들 수가 있어? 엄마가 얼마나 상처받으셨는지 알아? 나도 상처받았어. 매번 내 몸을 조롱당하는 게 얼마나 수치스러운지 너는 몰라. 남편은 난처한 표정으로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엄마가 좀 말이 거칠긴 해도 아기는 없으셨어. 너도 알잖아. 아기가 없다고 상처가 안 생기는 게 아니야. 나도 사람이고 감정이 있어. 서연이의 단호한 말에 남편은 당황한 듯 했습니다. 평소 순종적이던 아내가 이렇게 강하게 나오니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는 눈치였죠. 그날 밤 서연이는 친정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더는 혼자 감당하기 힘들었죠. 전화를 받은 엄마는 서연이의 울먹이는 목소리에 놀랐습니다. 서연아, 무슨 일이야? 왜 우니? 서연이는 그동안 있었던 일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목욕탕에서의 굴욕,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무례한 행동, 그리고 오늘 있었던 충돌까지. 엄마는 조용히 듣다가 말했죠. 우리 딸이 많이 힘들었구나. 왜 진작 말 안 했니? 엄마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어. 바보야. 엄마는 내가 행복한 게 제일 중요해. 그런데 그렇게 무례한 사람들이 있구나. 엄마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딸을 그렇게 힘들게 한 사람들에 대한 분노였죠. 엄마, 나 어떻게 해야 해? 이제 시댁에서 완전히 찍힌 것 같아. 엄마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서연아,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당당하게 내 권리를 주장한 거잖아. 그런데 말이야, 엄마한테 생각이 있어. 무슨 생각? 다음 주에 나랑 목욕탕 가자. 내 단골 목욕탕 있잖아. 거기. 서연이는 엄마의 의도를 알 수 없었습니다. 엄마는 의미심장하게 웃으며 말했죠. 그냥 믿고 따라와. 엄마가 내 시어머니랑 시누이한테 뭐가 문제인지 확실히 알려줄게. 전화를 끊고 나서 서연이 엄마인 영희는 바로 행동에 나섰습니다. 먼저 목욕탕 친구들에게 연락을 돌렸죠. 순자야, 나 영희야. 부탁이 있는데. 우리 서연이가 시집에서 너무 힘들어하고 있어. 다음 주 토요일에 목욕탕에서 좀 도와줄래? 무슨 일인데? 영희는 서연이가 겪은 일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목욕탕에서 공개적으로 망신을 당한 일, 시누이까지 가세에서 몸매를 비하한 일, 그리고 며느리를 딸처럼 생각한다면서
정작 존중은 하지 않는 시어머니의 이중적인 태도까지. 세상에 요즘도 그런 시어머니가 있어? 우리 서연이가 얼마나 착한 앤데. 그러니까. 그래서 말인데 그 사람들한테 똑같이 한번 당해봐야 정신을 차릴 것 같아. 도와줄 수 있지? 당연하지. 우리가 나서서 혼내줘야겠네. 경숙이랑 미자한테도 연락할게. 영희는 하나둘씩 친구들을 모았습니다. 모두 10명 가까이 되는 아주머니들이 기꺼이 도와주겠다고 나섰죠. 다들 딸을 키운 엄마들이라 서연이의 상황에 분노했습니다. 정말 나쁜 시어머니네. 남의 귀한 딸을 뭘로 보고. 우리가 확실히 가르쳐줘야겠어. 역지사지가 뭔지. 영희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습니다. 우선 그 시어머니가 서연이한테 했던 말들을 그대로 돌려주는 거야. 몸매 평가하고 큰 소리로 창피 주고. 신우이도 만만치 않네. 그 애도 혼 좀 나야겠다. 그럼 37에 시집도 안 가고 옳게 괴롭히는 거 보면 성격에 문제 있는 거지. 영희는 친구들과 함께 시나리오를 짰습니다. 누가 어떤 말을 할지, 어떤 순서로 공격할지까지 세심하게 계획했죠. 마치 작전을 짜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먼저 시어머니 몸매를 지적할게. 그럼 나는 피부 상태를 말할게. 나이에 비해 처졌다고. 신우이는 내가 맡을게. 노처녀 운운하면서 제대로 혼내줄 거야. 그렇게 목욕탕 복수 작전이 완성되었습니다. 영희는 마지막으로 당부했죠. 너무 심하게는 하지 말자. 우리 목적은 그들이 했던 행동이 얼마나 상처가 되는지 깨닫게 하는 거니까. 알았어. 딱 그들이 서연이한테 했던 만큼만 돌려주자. 며칠 후 서연이는 엄마의 말대로 주말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목요일 저녁 뜻밖에도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죠. 서연아, 이번 주말에 시간 있니? 지난번 일은 잊고 다시 목욕탕 가자. 서연이는 놀랐습니다. 그렇게 화났으면서 또 목욕탕에 가자고 하다니. 어머니, 이번 주는 이미 약속이 있어요. 그래, 무슨 약속? 친정엄마랑 목욕탕 가기로 했어요. 전화 너머로 시어머니의 놀란 듯한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친정엄마랑? 어디로? 엄마가 자주 가시는 곳이 있대요. 거기 좋다고 해서요. 그래. 그럼 우리도 같이 가면 안 될까? 사돈도 만날 겸. 서연이는 엄마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뭔가 계획이 있는 것 같았죠. 제가 엄마한테 물어볼게요. 전화를 끊고 서연이는 바로 엄마에게 연락했습니다. 상황을 설명하자 엄마가 피식 웃었죠. 그래. 시어머니가 같이 가고 싶다고? 좋아, 데려와. 신우이도 같이 오라고 해. 엄마, 뭐 하려고 그래? 너무 걱정하지 마. 엄마가 알아서 할게. 그동안 우리 딸 힘들게 한 사람들한테 제대로 된 교육이 필요한 것 같거든. 서연이는 불안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기대가 되었습니다. 엄마가 나서면 뭔가 달라질 것 같았죠. 금요일 서연이는 시어머니에게 연락했습니다. 어머니, 엄마가 같이 가도 좋다고 하세요. 아가씨도 시간 되면 같이 오라고요. 정말? 그래, 좋아. 우리 다 같이 가자. 사돈 만나는 것도 오랜만이네.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밝았습니다. 아마도 며느리가 다시 순종적으로 돌아온 줄 알고 있는 것 같았죠. 하지만 서연이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번 목욕탕 나들이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를 거라는 걸. 토요일 아침 약속 장소에 모두 모였습니다. 서연이의 엄마는 60살이었지만 젊어 보였고 단정한 차림에 품위가 있었죠. 시어머니와 정중하게 인사를 나눴습니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죠? 서연이한테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아이고 사돈, 만나서 반가워요. 우리 서연이가 엄마한테도 잘하고 있죠?
엄마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럼요. 우리 딸 항상 잘하죠. 참을성도 많고요. 그 말에 시어머니는 어색하게 웃었죠. 뭔가 분위기가 이상하다는 걸 느낀 듯 했습니다. 네 명이 함께 목욕탕으로 들어섰습니다. 서연이 엄마의 단골 목욕탕은 오래된 곳이었지만 단골 손님들이 많아 항상 활기가 넘쳤죠. 탈의실에 들어서자 여러 아주머니들이 서연이 엄마를 반갑게 맞았습니다. 영희야, 오늘은 사람이 많네. 응, 우리 딸이랑 딸 시어머니, 시누이까지 다 같이 왔어. 엄마의 친구들이 시어머니와 민정이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그 시선이 예사롭지 않았죠. 서연이는 뭔가 시작되는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탕 안으로 들어가자 엄마의 친구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10명 가까이 되는 아주머니들이 서연이 일행을 둘러쌌죠. 영희야, 이분이 내 딸 시어머니야? 응, 그래. 그러자 한 아주머니가 시어머니를 자세히 보더니 말했습니다. 아이고, 산후조리를 잘 못했나 봐. 몸이 많이 처졌네. 나이에 비해 피부도 많이 늙어 보이고. 시어머니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죠. 팔뚝 좀 봐. 이건 좀 관리해야겠다. 운동 안 하시나 봐요? 허리둘레도 장난 아니네. 건강 걱정되겠어요. 아주머니들이 번갈아 가며 시어머니의 몸을 품평했습니다. 정확히 시어머니가 서연이에게 했던 방식 그대로였죠. 시어머니는 당황해서 웃기만 했습니다. 이번엔 민정이 차례였습니다. 어머, 이분은 딸이래? 결혼은 했어요? 아, 아직이요. 30대 후반 같은데 아직도 결혼 안 했어?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아이고, 얼굴에 한 성깔 한다고 써있네. 너무 세면 남자들이 안 좋아하지. 민정이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평소 자신감 넘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몸매는 날씬한데 너무 말라서 매력이 없네. 남자들은 좀 볼륨감 있는 걸 좋아하는데 피부도 거칠어 보여. 스트레스를 많이 받나 봐. 서연이는 이 상황이 불편하면서도 어떤 면에서는 속이 시원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받았던 대우를 그대로 돌려받는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모습을 보니 복잡한 감정이 들었죠. 엄마가 나섰습니다. 시어머니를 똑바로 보며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죠. 이제 알겠어요? 남의 외모를 평가하는 게 얼마나 무례한 건지. 기분이 어떠세요? 시어머니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엄마가 계속 말했죠. 제 딸이 그동안 이런 기분이었어요. 목욕탕에 올 때마다 창피하고 수치스러웠겠죠. 그런데도 참았어요. 시어머니니까 가족이니까. 그건 며느리를 딸 같다고 하셨다면서요? 정말 딸한테도 이렇게 하실 건가요? 공공장소에서 큰 소리로 몸매 품평하고 먹고 싶은 것도 못 먹게 하고.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민정이가 항변하려 했지만 엄마의 친구가 막았죠. 어머, 노처녀가 할 말이 있어? 시집도 안 간 게 옳게 흉보고 다녔다며? 우리 서연이가 어릴 때부터 얼마나 착하고 예뻤는디 흉볼 때가 어딨다고. 엄마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딸한테 함부로 하지 마세요. 며느리도 누군가의 소중한 딸이에요. 존중받아야 할 한 사람의 인간이고요. 목욕탕을 나온 후 5명은 말없이 옷을 입었습니다. 시어머니와 아가씨는 완전히 기가 죽어 있었죠. 로비에서 서연이 엄마가 말했습니다. 오늘 기분 나쁘셨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게 제 딸이 그동안 받았던 대우예요. 한 번쯤은 역지사지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네요. 시어머니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정말 몰랐어요. 그렇게 상처가 될 줄은. 사과는 저한테 하지 마시고 서연이한테 하세요. 진심으로요.
시어머니는 서연이를 바라봤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죠. 서연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는 정말 너를 딸처럼 생각해서 편하게 대한 건데, 그게 너한테는 상처였구나. 서연이도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서러운 눈물이 아니라 안도의 눈물이었죠. 어머니, 저도 정말 가족이 되고 싶어요. 하지만 서로 존중하는 가족이요. 민정이도 어색하게 말했습니다. 언니, 나도 미안해요. 정말 몰랐어요. 그날의 목욕탕 나들이는 모두에게 큰 교훈을 남겼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상처 주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일인지, 서로를 존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은 시간이었죠. 그날 이후로 한 달이 지났습니다. 서연이의 일상에는 많은 변화가 찾아왔죠. 시어머니는 더 이상 목욕탕에 가자는 제안을 하지 않았고, 가족 모임에서도 서연이의 외모나 사생활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민정이도 예전처럼 까칠하게 굴지 않고 조심스럽게 대했죠. 어느 일요일 아침 서연이는 남편과 함께 브런치를 먹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죠. 서연아, 엄마가 요즘 많이 달라지신 것 같아. 너한테 미안해 하시더라. 그래. 응. 그동안 무심코 했던 말들이 너한테 상처가 됐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대. 나도 미안해. 내 편을 들어주지 못해서. 남편의 진심 어린 사과에 서연이는 마음이 풀렸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응어리가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 같았죠. 고마워. 사과해줘서. 나도 앞으로는 힘든 일이 있으면 바로바로 이야기할게. 부부는 서로를 이해하게 되면서 관계가 더욱 돈독해졌습니다. 서연이는 이제 시댁 행사에도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었죠.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예년 같으면 명절 준비로 스트레스를 받았을 텐데 올해는 달랐습니다. 시어머니가 먼저 전화를 했죠. 서연아, 이번 추석은 우리 다 같이 준비하자. 너만 고생시킬 순 없지. 민정이도 일찍 와서 도와주기로 했어. 네, 어머니. 감사해요. 그리고 말이야, 전 부치는 건 적당히만 하자. 요즘은 다들 간소하게 한다더라고. 시어머니의 배려가 느껴졌습니다. 서연이는 처음으로 명절이 기다려졌죠. 추석 당일 시댁에 모인 가족들의 분위기는 화기애애했습니다. 전을 부치며 시어머니가 말했죠. 서연아, 그동안 정말 미안했어. 나는 정이 많아서 그런 줄 알았는데 돌이켜보니 정말 무례했더라고. 아니에요, 어머니. 이제는 괜찮아요. 정말 다행이야. 우리 앞으로는 서로 존중하면서 지내자. 민정이도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저도 반성 많이 했어요. 언니, 앞으로는 진짜 가족처럼 지내요. 서연이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진짜 가족. 그 말이 이제는 부담스럽지 않았죠.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이 있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었으니까요. 저녁 식사를 마치고 다 같이 둘러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시어머니가 웃으며 말했죠. 참, 서연이 엄마가 정말 대단하시더라. 그날 목욕탕에서 확실히 깨달았어. 역지사지가 뭔지. 엄마가 좀 과하셨죠? 아니야, 딱 적당했어. 덕분에 정신이 번쩍 들었지. 내가 얼마나 무례했는지 깨달았거든. 모두가 웃었습니다. 그날의 시원한 복수는 이제 가족의 추억이 되었죠. 아픈 추억이지만 서로를 이해하게 된 계기가 되었으니까요. 며칠 후 서연이는 친정 엄마와 통화를 했습니다. 엄마, 요즘 시댁이랑 관계가 많이 좋아졌어. 고마워. 다행이네. 엄마는 내가 행복한 게 제일 중요해. 그날 엄마 친구들이 도와준 거였지? 엄마가 피식 웃었습니다. 그럼 미리 다 이야기해뒀지. 우리 딸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설명하고
똑같이 한번 당해봐야 정신 차린다고 했더니 다들 한쾌히 도와주겠다고 하더라고. 서연이도 웃음이 났습니다. 엄마의 치밀한 계획 덕분에 모든 게 해결된 것이죠. 근데 엄마, 너무 심했던 거 아니야? 뭐가 심해? 딱 그 사람들이 너한테 했던 말 그대로 돌려준 거잖아. 그제야 얼마나 상처가 되는 말인지 깨달았을 거야. 서연이는 깊이 공감했습니다. 때로는 직접 경험해봐야 상대방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는 법이니까요. 주말이 되자 서연이는 오랜만에 혼자만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좋아하는 요가원에 가서 운동을 하고 단골 카페에서 커피 한 잔의 여유를 즐겼죠. 이제는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할 수 있었습니다.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서연이는 지난 일들을 돌이켜봤습니다. 힘든 시간이었지만 그 과정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죠.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참아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은 참을 필요가 없는 것들이었다는 걸,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것이 진정한 가족의 의미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시어머니였죠. 서연아, 잘 지내니? 다음 주에 가족끼리 외식하려고 하는데 시간 되니? 네, 어머니. 좋아요. 그래, 내가 좋아하는 음식으로 먹자. 뭐 먹고 싶어? 서연이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는 자신의 의견을 물어봐주는 시어머니가 고마웠죠. 생각해보고 말씀드릴게요. 그래, 천천히 생각해. 우리 서연이가 먹고 싶은 걸로 먹어야지. 전화를 끊고 서연이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햇살이 따뜻하게 비치고 있었죠. 마음속 응어리가 모두 사라지고 평화로운 일상이 찾아온 것 같았습니다. 가족이니까 참아야 한다고? 아니야. 가족이니까 더 지켜야 하는 게 있지. 서연이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다짐했죠. 앞으로도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 당당하게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그것이 자신을 지키는 방법이자 진정한 가족 관계를 만들어가는 길이라는 걸 이제는 알았으니까요. 그날 목욕탕에서의 일은 서연이 가족에게 큰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진심으로 사과했고 민정이도 달라졌죠. 무엇보다 서연이는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용기를 얻었습니다. 이제 서연이네 가족은 서로를 진정으로 존중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가족이니까 참아야 한다는 말 대신 가족이니까 더 아끼고 배려해야 한다는 걸 모두가 깨달았으니까요. 오늘 사연이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함께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다음 이야기의 시작이 됩니다.